네, 지금은 일주별 을사년 운세 해가지고 6번째로 해가지고선 그 기토 일간에 대한 저기 운세를 좀 알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일주별 운세로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첫 번부터 쭉 이렇게 해가지고선 단순히 그 일간에 대한 것만 해가지고선 이렇게 운세가 어떻다 이렇게 풀어내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딴소리도 많이 했거든요. 그 이외에 번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면은 명리는 엄연한 인문적 이렇게 학문이다. 어떻게 보면 경제학이나 이 통계학 그다음에 그 수학과 같은 과학적인 학문이다. 이제 그걸 많이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영감이다 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즉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과학이 이제 문서로 해가지고 계속 발전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과학이 이기를 누기는 것처럼 이 명리학도 구구장창 길게 그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이 명리라는 것이 이제 미신이 아니라 다른 학문처럼 이렇게 옛날서부터 이게 갈고 닦아져 오고 정리된 하나의 체계적인 인문 과학이다. 이제 그걸 설명해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명리의 역사 그래가지고선 제가 지금 타이틀을 붙여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명리라는 거는 지금 가장 전형적인 것이 이렇게 주욕부터 시작했어요. 옛날 한 5,000년, 6,000년 때 운지시대 주욕부터 이제 명리 역사는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리라고 하는 거는 주욕서부터 시작됐지만은 그 다음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이제 명리에서 주욕에서 파생되어 나오시 이게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사주팔자. 사주라고 하는 저기인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음양오행설입니다. 음양오행설이 오행설 이것이 쉽게 해주면은 사주 기준으로 해서 인간을 접목시키면서 나온 그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여기서 또 이게 상학이 관상학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풍수. 그리고 지난번에 저기를 했는데 장명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맞지 않아가지고선 저는 제껴놓는다 그랬거든요. 보통 이제 명리라 그러면은 가장 정형적인 게 사주팔자. 쉽게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체계하는 거는 음양오행설에 나오는 얘기죠. 음양, 남자 여자 이렇게 암컷 수컷 그건 가장 적용한 거고, 그 다음에 오행은 수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 그리고 다시 이제 수성으로 돌아가는 오행설. 거기서 암컷 수컷 있다, 음과 양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사주가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상학은 처음에 이게 명리라 그랬지만은 이건 통계학입니다. 상학이라는 관상인데 이게 처음에 인간이 느끼는 어떤 감정, 이런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은 어떻고, 그 다음에 눈썹이 어떤 사람은 어때요, 눈이 큰 사람은 어떻고, 하관이 어떤 사람은 어떻고, 이런 걸 이렇게 감각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체계한 것이 이게 상학이에요. 상학이 이제 풍수학인데 저는 또 풍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간혹 이걸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전혀 근거는 없지 않다 이렇게 보고 그러거든요. 이 풍수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몇 자리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세는 자기가 이렇게 장사하거나 모은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 가면 터가 좀 세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귀신이 바글바글 돼가지고 손님들을 내쫓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터가 세다 그래야지 이게 풍수적인 요소는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은 딱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상당히 과학적이고 요것도 과학적인데 풍수만큼은 이렇게 영적인 사실이고 조금 미신적인 요소를 가미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몇 자리 풍수 이런 건 전혀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인정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명리 역사를 이렇게 하는데 운주 시대에 이제 거북 등을 태워가지고 만들고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낙서 하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오는 주역이 태동을 합니다.
이 주역이 태어나도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비로소 이제 뭐냐면 공자 맹자가 있던 그 시절 때 뭐냐면 음양설 암꽃 수꽃 음과 양이 있다. 그 다음에 오행론 해가지고선 그 시켜니까 수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오행이 큰 틀에서는 자연물질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게 그렇게 돈다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그때 가장 유명한 사람들은 공자맹자죠. 공자맹자. 이게 이제 BC 500년 그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진나라, 진이 이제 통일해가지고 한나라 이렇게 오고 올 때 그때 뭐냐면 음양 오행론이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사주 이것이 이제 이렇게 정립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누구 유명한 사람이냐면 동중서라는 사람 사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는 공명 관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BC 220년 그때서부터 그 삼국시대 그냥 220년 그때까지 그 유명한 사람들까지 그때 음양 오행설이 정립이 돼요. 근데 그 삼국지에 보면은 제가국명이 이거 천기 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게 나중에 여기서 설명하고 하는데 이게 주자학의 성리학의 그 이론하고 비슷해요. 이게 주자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엔 성리학이거든요. 주자학이 이게 성리학인데 이게 우리나라 이왕이 성리학이나 음양오행설 해가지고 이걸 상당히 우리나라 발전을 시켰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어디서 오면은 지옥에서 나오는 그 만물의 경물 치즈를 해가지고선 그 이와 길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 근원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감정한테 이입시켜가지고 삼강오론이다 뭐 여러 가지 그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주자하고 그건데 이거는 음양 오행론에 나오는 48조하고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근데 같은 저기는 다 보니 이게 주역 이론에서 파생돼서 나왔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삼국시대는 관도 저기 이렇게 켰죠. 그 다음에 수나라 시대, 당나라 시대 왔을 때는 이게 비로소 이제 이때는 이게 시기하면은 이렇게 주역의 성리학 같은 그러니까 만물의 그 이치를 터득하는 주역의 이론하고 음양 오행론이 태동돼서 쭉 발전해서 오죠. 그러다가 당나라 때 이 달마대사가 이렇게 명리학계에서는 상당히 큰 틀을 이렇게 업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때 이제 달마대사가 당사주라는 거를 이렇게 써내요. 당사주. 이 당사주는 그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고려시대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그 사주 본 다음에 당사주를 주로 많이 봤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시장에서 오일장 보는 데서 할머니들이 빨간 책이라 그러거든요. 당사책을 펴놓고서 이렇게 보고서 돈 받고 하는 그런 것을 봤었거든요. 이게 당사주 책입니다. 그때 이제 당사지에 올리를 해가지고 달마다 당사주를 이렇게 그 책을 편찬해내요. 그 다음에는 마이상법 해가지고서 이게 관상학도 이게 집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 당나라의 이 달마대사가 상당히 명리나 이쪽에는 상당히 큰 업적을 큰 획을 걷다는 적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당사적으로 달마상법이겠죠. 제가 또 이제 지난 동년에 또 올렸지만 이 당사주 이 자체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운송론 쪽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이게 초년, 중년, 장년, 말년에가 이게 돌아가는 틀을 이렇게 윤회식으로 쭉 풀어내는데 상당히 그 큰 틀에서 이렇게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시기면 600년대에 이게 달마대사가 당사주 책을 냈잖아요. 이 사람은 상당히 이렇게 수준이 높았구나. 아주 고승이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달마대사 당사 마이상법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명리에 그 저기 사주뿐만 아니라 그 관상학을 체계했거는 이게 최초 적이라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종나라로 넘어오는데 종나라 시대에 되면은 그때가 이제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시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미두수라는 책하고 서균의 연애자평이라는 책이 이제 발간돼서 나와요. 이것이 쉽게 말하자면 그 연애자평이나 자미두수 특히 연애자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음양오에서 사주팔자의 기초적인 저서입니다. 이것이 이게 900년대 한 1000년도 이때 돼가지고서 서균의 연애자평에 오면 이게 상당히 이렇게 원초적인 사주팔자의 그 교과서적인 그런 식의 그 고서입니다. 그때 뭐가 나왔냐면 이게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리학을 이렇게 막 발전시켜요.
불교나 이런 저기보다는 다른 분야로 이렇게 해석해 나거든요. 근데 이 근간은 지옥의 만물의 이치를 저는 경물치지나 그런 거를 이렇게 파악해내 가지고 그 분야를 따로 이렇게 발전시킵니다. 그것이 송나라 시대, 우리나라 이제 고려 시대에 와가지고 저기 하는데, 고려 시대는 광종, 고려 시대 4대 광종 때 이제 과거지대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잡학이라 그래가지고 이 명리학을, 명리 사주 이거를 그 과거 시험에 이렇게 잡학이라 가지고 사람을 뽑았다 그럽니다. 고려 시대에도 이 주작이란 성리학뿐만 아니라 고려 시대에는 이미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명리, 그러니까 사주학이 쉽게 말하면 그때도 우리나라 접목돼서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온 나라 지내서 명나라 오면은 이게 명나라 시대처럼 오면은 장남의 명리정정, 이것도 상당히 유명한 책입니다. 명리정정, 이것도 이제 사주팔자 얘기에서는 사주 이렇게 8자 이렇게 기둥을 해가지고 표현하니까 명리정정, 이거 상당히 또 저기 여기서 말하는 그 연애자평만큼 이게 상당히 비중 있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만유의 그 삼명통해라는 책이 있고, 유배고는 적전술이라는 책, 이게 다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사주팔자를 이렇게 풀어내는 명리학적인 얘기거든요. 이게 명리라고 하는 건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주역을 포함한 사주, 운명오행설과 상학과 푸는술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유의 삼명통해, 적전술 이런 것도 적용하면, 특히 삼명통해는 그 사진, 오행론, 십신론, 운성론, 그 다음에 신살론 이렇게 했는데, 이 삼명통해는 신살론 쪽으로 상당히 설명을 자세히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저기 됐죠. 그다음에 족전수 뭐 이렇게 읽는데, 요거는 이렇게 파생시켜서 하는 그런 걸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청나라 넘어와서는 이렇게 주역이 이렇게 단적으로 보면 이게 점치는 겁니다. 점치는 거. 동정 가지고 점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누구 저기 오면 이렇게 주역점은 봐달라기만 제가 이제 봐주는 수가 있거든요. 주역점을 딱 칠 때 뭐냐면은 이렇게 장난삼아, 저는 동전 3개가 친 게 원칙인데, 제가 저기 하는 거는 뭐 옛날에는 그 사설해가지고 뽑아내거나 솔잎 뿌리거나 팥 뿌려가지고 하는 그런 걸 해가지고 팔을 나눠가지고 그 나머지 술 해가지고 술을 뽑고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쾌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이게 88이 64에 지금 양양양 양음양 음음양 이렇게 해가지고서 8가지 64쾌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선 그 쾌를 뽑아내고 하는 그거 자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주역들로 그러면 주역계를 쫙 치는데 뭐가 있냐면 장난삼아 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염원을 담아야 돼요. 제가 이걸 해결하고 싶다, 이게 어떻게 지내냐, 그게 가지고 염원을 담고 목욕제기 하듯이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치면은 그 쾌는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청나라 때는 복서 점정해가지고 주역회를 치는 쪽으로 많이 끼울었어요. 그래가지고선 전반적인 명리 역사 이렇게 왔는데, 그다음 청나라 다음에 공산당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못했더니. 제가 이제 중국에도 오래 살았으면은, 중국에서는 이렇게 육회라고 해가지고 주역하거나 이 명련당 이러면 이렇게 사실꾼이라 가지고 이렇게 부시부식간에 꽁안이 덮칩니다. 그런 거는 이렇게 되게 이제 혹세무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이렇게 많이 발달했지만 이 공산당 시대, 공산당 모택당 시대에서는 그런 걸 다 금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빠크라 그래요. 48자를 빠크라 그리고 그 주요 육효라 그래가지고 켜는데, 그런 거를 암암리에 하는 데는 있지만은 못하게 합니다. 중국은 못하게 해요. 지금도 못하게 합니다. 그게 되게 이제 그 틀에서 그 문제는 혹세미로 미신이다 해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이 쉽게 말하면 좀 단절이 됐어요. 단절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넘어오다가 고려 시대, 송나라 시대, 송온 이렇게 할 때 고려 시대에는 명리학, 사주학이라 가지고 과거 시험에 한 과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와 가지고서는 이렇게 이황이 이가 1,000원짜리고 이황이 5,000원짜리 인물이거든요. 인물에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명리해가지고 사주팔자 쪽으로 발달된 게 아니라 성리학 쪽으로 많이 발달됐어요. 이게 성리학은 송나라 시대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이제 발전시키는 성리학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저기에요. 이렇게
조금 명리 이렇게 사주팔자하고 이렇게 풀어내는 그 공부하는 해설이 좀 방향이 다릅니다. 근데 근본적인 거는 사람이 이제 올바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주장하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음양오행설이 두 사람은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성리학의 기본적인 거는 이제 주역회를 뽑아내는 게 육회 주역회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그것이 많이 발달됐고 이제 그러죠. 근데 경물지제하고 주역을 많이 공부하면 이렇게 천기를 읽어가지고 제갈공명처럼 뭐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는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주역은 깊게 공부 그렇게 한다는데 저는 이게 사주명리 공부하고 나서 주역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 사주명리 주역이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역에 대한 틀은 쉽게 말하자면 이게 과학적인 논리적인 틀에서 저는 주역을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그 명리학의 역사는 그렇게 왔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누구냐면 이렇게 대전의 박재환이라는 사람, 부산의 박재현이라고 하는 도사, 그다음에 그 누구야 또 이렇게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사람이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그 저기예요. 저기 이석영 이래가지고 박재환이라고는 대전 사람은 명리 요강 명리 사전 이렇게 발견했고 부산의 박재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삼성의 이병철이가 상당히 이 사람을 가까이 두서 많이 활용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만들어낸 이렇게 조언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게 부산의 박재현 그 도사예요. 그 다음에 이석영 해가지고 사주첩경이라는 책을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게 1900년도, 2000년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1900년대 이 세 사람이 우리나라에 기둥이 돼가지고 틀을 잡아놨죠. 근데 저는 이제 중국에 오래 살아가지고 사주명리에서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서점에 가서 책을 찾으려 했는데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 설명회에도 추천서 얘기하고 할 때 저는 30년 전에 이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명리에 가면 역학고에 나가면 상당히 수준 있는 책들이 많았어요. 주역에 관한 책.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여기 장난하는 그 타로 쪽으로 많이 가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렇게 쇠퇴한다는 얘기죠. 근데 분명한 거는 명리학도 이 경제학처럼 이렇게 발전시켜야 할 분야라는 얘기죠. 이거는 제가 이렇게 돼 성리학 같은 경우는 주역의 이제 그 자연 이치를 인간 그 속성에도 접목시켜서 해석해내가 하는 이게 그 성리학 주자학 같은 것도 있지만은 이 명리학은 이렇게 그 자연의 그 이치를 인간의 속성에다 이렇게 접목시켜서 풀어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해가지고 이 성리학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성리학이나 우리나라 명리, 특히 이제 명리학의 그 근간은 그렇게 발전돼 왔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명리학은 주역에서 태동돼서 온 거는 맞지만 그 갈래가 성리학 쪽으로 가고 하나 명리학 쪽으로 갔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건 지금 사주팔자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언제서부터 저기 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춘추 전국 시대 때 이제 공자면제 시대 때 이렇게 슬슬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정립돼서 나오는 거는 그 송나라 시대 서기의 연해자평 자미들수 연해자평이라고 하는 책에서 송나라 시대 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사주오행이 정립이 됐다. 그리고 일반 당사자에서 그 이론을 가져오는 이렇게 관상학은 지금도 마이상 뽑으면 이건 그대로 적용해서 씁니다. 요런 사람의 관상은 어떻다 이거는 이게 마이상법이라는 책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교보문고에 마이상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달마대사가 원조예요. 달마대사 관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 그겠죠. 근데 이 관상이라는 이 사람은 없고 또 저렇고 귀가 크면 어떻고 눈이 크면 어떻고 관상이 어떻고 하관이 어떻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 마이상법에 쭉 설명을 쭉 나오는데 상당히 이렇게 쉽게 말하면 통계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나시대니까 쉽게 말하면 600년대 그때 만드는 책이면 지금도 한 1800년 전 이전에서 정립된 학문인데 지금도 잘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견제는 중국보다는 이 명리, 사주명리는 우리나라 더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런 거는. 진보도 공부 안 하려고 그러고 뭐 그냥 저기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인간의 운명과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으로서는
이 명리학 사주팔자만큼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정확히 말하자면은 70% 이상을 확률적으로 맞춰내는 거는 사주팔자 명리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경제학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발전됐냐, 경제학이 아무리 유명하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문대 나와도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됐다는 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주명리해 가지고선 한 나라 운이나 그 주체자를 켜면은 운이 어떻게 진행돼야지 미래를 거짓말 아니라 맥시멈으로 70%는 예측해서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미래에 대한 학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신적인 요소가 아니라 순수하게 자연의 이치를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진행된다. 이제 그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는 사주명리가 제일 근거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주명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제가 보는 견제는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이라는 거는, 이 틀은 거짓말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인간도 아무리 머리에 지식이나 생각하는 것이 많고 지 나름대로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육체 자체는 자연의 한 이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연의 이치에 흘려가고도 그 섭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이치를 깨닫고 터득할 내는 거는 명리 사주팔자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시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몰려매가지고 자기 이렇게 의지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저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기가 막연하게 앞날에서 깜깜한 것이 안개 겉짓이 조금씩 이렇게 헤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신의 운은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선 자기가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운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자중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좀 조심하고 그러고요. 근데 거기서 분명한 건 이 사주명리는 제가 풀어주면서 뭐할 때 이렇게 사고수나 병, 무슨 병을 언제 죽는 거는 거의 확실하게 나와요. 왜? 인간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어 있더라도 자연의 이치에 따라가는 자연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육체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때 언제 사고로 어떻게 당하겠습니다. 그거하고 무슨 병을 어떻게 죽겠습니다. 이거는 사주명리가 상당히 설명을 잘합니다. 그걸 이렇게 봤을 때 인간의 수화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가 딱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 10여 년 전에 조영기 목사가 신축 그러니까 3년 전인가 4년 전에 신축년에 조영기 목사 죽었거든요. 그것부터 내가 10여 년 전에 조영기 목사 사주를 딱 풀면서 이렇게 풀어주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신축년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예언됐거든요. 그것처럼 아무리 죄종이고 기도 많이 하고 큰 종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수화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얘기죠. 또 이런 얘기하면 그랬지만 이렇게 명리라는 거는 상당히 수학적인 과학적이고 이렇게 자연물질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도 거기에 빗대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수화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명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게, 잡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거 상당히 잘 맞아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 볼 때 당신은 돈을 벌겠어,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당신은 무슨 병으로 몇 살까지 살겠어, 이런 식으로 수화를 딱 맞춰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근거 있게 잘 맞더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주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본론으로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일지조 을사녀 운세 해가지고 6번째 기일간이에요. 기일간 이렇게 하는데, 기일간이 뭐냐면 이렇게 저기는 이렇게 을사는 기토에 이제 평간이 되고 지지사화는 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요구를 하는데 이거는
운세 파악하는 원칙이에요.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볼 때 일간 기준으로 자기 일간 기준으로 월지 일지의 그 을사가 타다당 쳐가지고 을사 특히 이제 지지니까 사화가 월지하고 일지를 탕탕 치면서 어떻게 작용돼서 나오느냐 그거를 60년 이렇게 10신론 이렇게 하는 거 정관 평관 뭐 정인 편인 비견 겁재 식신상관 정제 편제 이렇게 해가지고 10신론의 그 원리에 따라서 해석해내는 거고 그 다음에 12신사를 해가지고선 그 12신사를 그 어떤 운으로 이렇게 그 움직이게 되느냐 그걸 파악하는 것이 운세 파악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지금 명리학적으로 나온 그 푸는 방법은 이 방법이 가장 정통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파생적인 나온 얘기인데 깊게 얘기하면 이렇게 잡아낼 수는 있죠. 근데 그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적용할 때는 일간 기준으로 얼지를 첫 번째 보고 그다음에 일지 여기에 일지를 이렇게 일지를 이렇게 사화가 탕탕 쳐가지고 일간 기준으로 할 때 이게 을은 일간에 이게 평간으로 이렇게 작용되는 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지지에는 어떻게 작용이냐 하는데 이렇게 월지 같은 경우는 자꾸 여기는 사회적 변동이다. 사회적이고 요거는 자기 자신하고 이제 처를 얘기하고 사회적 변동 이동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어떠냐, 돈을 많이 벌냐, 출세하냐 이런 거는 그 얼지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신이나 처가 이렇게 하는 일지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데 일간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는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십신론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십신론 할 때 뭐 정관, 평관, 뭐 이렇게 정인, 편인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거고 그 다음에 12신사 이렇게 하거든요. 12신사는 자꾸 얘기지만 자기 월지가 사회적으로 내가 이제 어떤 변동운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때는 사회적인 월지가 어떤 적이냐면은 자기가 인호술이 하나든가 해묘미 하나든가 사유축이 하나든가 신자진이 하나라고 하면은 요번에는 이번에는 저기에요. 이렇게 망신과 영마와 지사가 겁살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마와 지사. 그러니까는 일단은 크게 변동이 시킨다. 이제 그런 운이 되게 강하게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망신과 겁살이죠. 그러니까 자기 일지는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일지는 기사, 기묘, 축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는데, 월지가 여기서 하나 해당되면은 망신이면 망신 이렇게 자기가 이제 저기가 월지가 인호술의 하나라 하면 망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망신이라면 사회적으로 자기가 이제 좀 이렇게 허세가 세지고 좀 이렇게 바람피고 뭐 그런 식의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영마나 지살이 왔으면은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이동수가 왔다 그렇겠죠.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게 모든 사람은 일지 기준에서 나오는 거 있지만 월지 기준 해가지고 올해 전반적인 운세는 그 지살 영마가 이동 변동수가 강하고 그 다음에 망신과 겁살이 동시에 와 있다. 이제 그런 거는 모든 사람들 다 적용돼서 설명할 수가 있던 거죠. 그러면 지금에서 이렇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기사일주는 일단은 이 기일간 사람들의 전반적인 총괄적인 운세는 천간과 정이네요. 평간은 정간하고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좀 이렇게 활발하다, 정치적인 풍부가 난다, 좀 특수한 그 직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평간적이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게 경찰. 평간에다가 정이 내면은 가장 좋은 쪽이 이렇게 직업적으로는 군인, 경찰, 뭐 검사 이 출신의 연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식의 운기가 왔다 그렇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전반적이라 가지고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방면으로 조금 이렇게 사회적인 방면으로 이렇게 관인 상생해가지고 뜨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일단은 신강한 사가지고 신약을 사가지고 일단은 자기가 뜨는 의미 왔다 그래요. 근데 이 평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뜬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게 까딱처럼 몸 다친다는 것도 암시되어 있어요. 이 정관, 평관은. 정관은 내가 관제수에 얽힌다. 이제 법원이나 경찰도 들락거린다. 그런 의미가 있고, 평관은 내가 다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관이 상생돼 가지고서 어떤 큰 일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득세한다, 출세한다, 승진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강하죠. 그러면서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사유축, 해묘미 이렇게 돼가지고선 뭐냐면 여기 기토 일간만큼은 올해는 지살역마와 운기가 같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살정리는. 그래가지고선 일반적인 저기는 수세로 봤던 기일간 때는 자기가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승진한다. 좀 정치적인 발음을 좀 타면서 득세한다. 그런 식의 운기인데 까딱지면 몸 상한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제 기사일주. 기사일주는 이게 누구냐 이준석의 기사일주예요. 기사일주는 이게 좀 이렇게 좀 변덕이 심었고 좀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살로 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바빠집니다. 지살로 와가지고 좀 바빠지거든요. 바빠지고 이동수가 있고 좀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사사는 뭐냐면 형이 돼요. 형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의세를 잡는다. 이렇게 득세한다. 의세를 잡는다. 그런 얘기 있죠. 동시에 이게 지살이고 이렇게 사사오게 되면은 교통사고를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교통사고를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올해. 기사일주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형살해야지 자기가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득세하는 거는 있지만은 바빠지고 하는데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이준석이는 뜨는 눈이 와 있어요. 작년에는 제가 이렇게 이준석 사주를 이렇게 올리면서 총선 때 이준석이가 당선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준석이는 이게 기사일주일 때 평관정이래가지고 정치적인 눈에 해가지고 이준석이는 자기 입지가 당당하게 뜹니다. 대선 때 이준석이 출마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입지를 더 당당하게 정치적으로 튼튼하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준석이는 올해는 좀 바빠져요. 이준석이는 기사일주. 두 번째는 이제 기묘일주. 기묘일주는 기사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을은 이 사람한테 평관인데 기묘 거면은 일단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렇게 신강한 사주라면은 이게 을목이 묘에 착근해가지고 힘을 받아가지고 관운이 되게 강하게 온다 그럽니다. 근데 신약 사주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을 크게 당한다. 이게 적이 된다 그래요. 이게 많이 꺾인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잘못하면 이제 몸을 다친다고도 해석하는 그런 식의 운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역마운에 그냥 보이지 않게 되게 많이 움직이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묘일주들은 이게 대부분 좀 이렇게 좀 뭐냐면은 이렇게 좀 신체가 좀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올해만큼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게 되게 득세해가지고 자기 입지도 강해지고 관생대로 뜨는 눈이 있는데 좀 바빠지죠. 바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관운이 이 평관의 관운이 되게 이제 강하게 미쳐온다. 이제 그렇게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기해일주. 기축일주는 사일주 합금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살이 되거든요. 이 기축일주만큼은 얼지가 저기 한지 몰라도 얼지가 이게 같은 이게 축토 이렇게 돼 있는지 몰라도 이 기축일주만큼은 이렇게 어떤 식의 이제 변동이 돼가지고선 이사 간다 이제 그렇게 해석해요. 어떤 어떤 여건이 딱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사 간다 하는 일이 되게 강합니다. 이 기축일주가 이게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라 그럴까 이게 지살해 가지고 좀 바빠지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금으로 와가지고 이게 금성이기 때문에 이건 식신상관운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은근히 재물은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누구같이 일을 도모하면서 이동하면서 그 일을 추진한다. 이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기축일주는. 기축일주의 저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내가 이정우가 이 기축일주를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조금 좀 수익도 많이 나고 올해는 이게 작년에는 갑기합 돼가지고선 저는 이제 뜨는 운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갑기합이 잡혀가지고 팔불이었지 않습니까?
팔 부러져 가지고선 이렇게 올 한 해를 그냥 장사를 끝냈지 않습니까? 이종우가. 근데 올해는 기축일주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사주 합금돼 가지고 자기 이제 입지는 좀 단단해지면서 수익도 많이 나고 그래서 바빠지고 평관정인해가지고 상당히 뜨는 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관인상생해가지고 이정우는 올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작년에 못된 저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성적이 나와요. 이정우는. 그리고 또 여기다 거듭 얘기하고 하는데 이렇게 작년에 이제 기축일지 이정우가 이렇게 팔이 부러져서 다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갑기 합이 됐어요. 합이 되면은 분명히 그거는 실장가 가는 게 아니라 다친다. 병원 신세 진다. 깜빵 간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자꾸 내가 왜 이러는데 윤석열 의견합돼가지고 반드시 그 합분이 와가지고 꼴짱 붙어는 의미거든요. 깜빵 가는 의미가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의미인데 자꾸 사람들은 뭐 건신이다 뭐 천공이다 뭐 노상원이야 이런 사람들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분명한 거는 윤석열이 사주가 맞다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이게 작년에 기축일주가 가장 정확하게 이정우인데 작년에 이렇게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져가지고 한 해 동안 저기를 운동을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다친 것처럼 그런 운이 작년에 이렇게 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걸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참 그렇습니다. 제가 동영상에 올렸을 때는 이렇게 갑기합도 돼가지고선 일단은 이렇게 정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게 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그대로 갔으면 다치지 않았으면 성적은 괜찮게 났죠. 그게 낫고 했는데 올해는 관인상생사주이기 때문에 이정우 기축일주만큼 올해는 뜹니다.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해일주. 기해일주는 이거는 올해 기해일주 같은 사람은 이렇게 평관정인해가지고선 전반적으로는 관인상생화해서 자기가 뜨는 일이 왔는데 이게 사해충이 왔어요. 사해충이 와가지고 이렇게 크게 꽝 터져가지고선 어떤 큰 사건이 발생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시기에는 이제 역말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교통사고고 요것이 이제 일지는 부인을 얘기했는데 부인하고 이혼수도 상당히 상존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석이는 기일지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뜨고 뭐 하더라도 큰 변동수가 있다. 변동수가 있고 부인과는 이제 이별하거나 사별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교통사고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울지는 사회적 합금이 돼가지고 이게 치살이 돼요. 요것도 요 기축일주와 같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누구 같이 뭐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바빠진다 이렇게 해요. 이게 사주 이렇게 하면은 금성하면은 기토하는 쉽게 하면 식신상관이에요. 식신상관은 은근히 내가 장사잼을 일어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는 누구 같이 일을 도움을 해가지고 내가 사회적으로 뜨기도 하지만은 은근히 이동 변동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해낸다 하는 그런 식의 운기입니다. 이것이 기축하고 기유하고는 비슷하게 운빨이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서 내 기유가 원칙적으로 더 이렇게 재물이 더 많이 일어나죠. 분명히 이것도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분명히 누구하고 같이 이게 뜨면서 이동하면서 수익도 많이 일어나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는 그런 식의 운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 다음에 기미일주는 사화하고는 이게 방합이에요. 사오미 해가지고 방합이라 해가지고선 그냥 을사해가지고 자기가 되게 뜨는 운이라 그러거든요. 역말해가지고 되게 바빠지는데 이 기미일주의 가장 전형적인 게 트럼프입니다. 이 기밀주가 되게 얍삽한 사주예요. 이게 되게 이제 자기 손에도 안 물려있고 되게 얕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런 식의 사주라 합니다. 이게 방합이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관인상생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뜨는 의미가 있죠.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조금 경우가 좀 달라요. 그래도 전반적인 경우에서는 이 을사에서 사화가 이게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토성하고 화성, 특히 화성이 오면 되게 뜨는 눈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눈에서는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버겁더라도 이 기밀제 트럼프는 올해만큼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지고 이룬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기밀주만큼 을사년할 때 자기가 이게 관인상생해가지고 명분 있는 일에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딱 뜬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뜨기울살주 김일주 같은 경우는 재물 측면에서는 조금 마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김일주 이렇게 기토일간에 이게 평관 정인이고 이렇게 할 때는 바빠지고 이동변동에서 내가 사회적으로 이름하고 그 출세하고 승진하고 이런 건 있지만은 재물하고는 약간 거리가 좀 멉니다. 단지 여기서 이제 기유하고 기축 요 두 사람만이 약간 장사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